서울 강북구 겨울비가 창문을 타고 흐르는 새벽 5시 30분. 학교 뒤편 작은 방에서 오성태는 눈을 뜬다. 천장에 갈라진 균열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고 두 번째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이다. 70의 나이, 그의 몸은 여전히 시계보다 정확하게 새벽을 알아차린다. 관절이 욱신거려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데는 3초가 걸리지 않는다. 15년간의 교수 생활. 그 어떤 강의도 그를 이렇게 서두르게 하지 않았다. 오래된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찻잔에 붉은 보리차를 따르는 손등에는 세월이 패인 지도 같은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비가 내리는 풍경, 그 너머로 보이는 학교 건물. 강북초등학교. 그가 2년 전부터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곳이다. 학생들은 그를 화장실 아저씨, 교무실에서는 어르신이라 부른다. 누구도 그를 오성태라 부르지 않는다. 6시 15분 학교 창고 옆문이 열린다. 누런 조끼에 남색 바람막이를 껴입은 오성태가 안에서 묵직한 대걸레를 짜며 나온다.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차가운 공기에 그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회색빛 운동화 끈은 한쪽이 조금 느슨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은 복도가 중요하다. 복도를 닦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며 그만의 교육이다. 아이들 오기 전까진 깨끗해야지. 물자국은 안 돼. 그의 중얼거림은 복도에 울리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으로 다짐할 뿐이다. 누가 시킨 것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가 닦는 복도는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공간이다. 그 공간을 빛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를 매일 새벽에 이곳으로 이끈다. 특히 그 아이들 중에는 그의 하나뿐인 보물, 12살의 손녀 김서연이 있다다. 가늘고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아이, 상처받기 쉬운 눈동자를 가진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복도는 반짝여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때였다. 검정색 벤틀리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소리가 들린다. 창문 너머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회색 밍크 코트를 입고 내리는 여자가 보인다. 49의 이화진,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의 부인이자 이 학교 학부모 회장의 부회장이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온다. 이화진은 복도 끝에서 걸레질 중인 오성태를 본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고 발끝으로 바닥을 툭 차며 말한다. 어머, 진짜 뭐 이런 학교가 다 있어요? 애들 학교에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복도에 있네요. 이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 말은 차가운 비처럼 복도 전체에 퍼진다. 이렇게 후줄근하게 늙은 사람을 아이들 곁에 둔다는 게 교육적으로 좀 무리 아닌가요? 아이들 눈높이에 저런 분이 노출되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요. 오성태는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지 않는다. 그저 더 깊이 허리를 숙일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무반응이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한때 존경받던 교수였던 그가 이제는 지저분한 존재로 취급받는 현실. 그 순간의 모욕감은 그의 등에 더 깊은 굴곡을 만든다. 교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온다. 우산을 접는 소리, 가방끈이 바닥에 닿는 소리, 겨울 코트 끌리는 소리 사이로 한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야, 김서연, 너희 집 청소부 여기서 일하네. 진짜냐? 대박 너네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에서 똥 치우는 사람이야?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누군가는 흙 묻은 운동화로 일부러 물자국 위를 짓밟는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가방끈을 꼭 쥐고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난다. 그 모습을 본 오성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보다 깊은 감정이다. 그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셔츠 안쪽을 조심히 열어 한 장의 사진을 본다. 교복을 입은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오성태의 입술이 작게 움직인다. 괜찮다. 난 청소부여도 넌 반짝이게 만들어줄 거다. 이 약속은 그의 존재 이유이자 매일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그는 다시 대걸레를 움직인다.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빛나도록. 그날 아침 겨울비가 내리는 복도 위를 묵직한 대걸레 하나가 천천히 조용히 지나간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며 사랑의 언어이다. 이 세상에서 그는 누군가의 청소부이지만 단 한 아이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빛이다. 칠흑 같은 밤, 반지하 작은 집. 오성태는 낡은 책상 서랍을 연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죽 수첩이 놓여 있다. 손끝으로 수첩의 표면을 쓰다듬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정교수. 그 이름이 새겨진 명함들이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다. 명함은 바래었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무겁다. 38이었을 때 그는 강단에 선 젊은 교수였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복도에서 기다렸고 동료, 교수들은 그의 연구를 인용했다. 인성교육 전문가, 진짜 선생님, 그런 호칭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 시절 그의 교육 철학은 단순했다. 교사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것보다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먼저다. 등잔불 아래 오성태는 수첩을 넘기며 과거를 회상한다. 64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병원 복도에 쓰러져 앉아 있던 자신, 의사의 목소리가 먼 데서 들려오는 듯했다. 말기암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 강미정. 한때 초등학교 미술교사였던 그녀는 병상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당신은 교육을 멈추지 마.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봄을 약속했던 날들. 이번 봄엔 우리 제주 가자고 했잖아요. 그 조그만 바닷가 책방 해보자던 거. 하지만 봄이 오기 전 그녀는 떠났다. 항암 치료 2계절 만에 세상을 떠나고 집 안에는 그녀의 손때 묻은 책갈피와 부통만 남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오준우가 짐을 싸며 말했다. 아버지, 전 미국으로 갑니다. 연구 기회가 생겼어요. 오성태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트렁크를 바라보았다. 아들에게 뭐라 말하고 싶었으나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은 다시 가슴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들의 마지막 말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솔직히 저는 아버지처럼 살긴 싫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오성태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명예로운 교수, 존경받는 교육자, 모범적인 가장.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정체성이 순식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 후로 아들은 연락을 끊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엔 답이 없었다. 심지어 손녀 김서연의 생일에도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손녀 서연과 둘만 남겨진 그날부터 오성태는 한 번도 서연 앞에서 아빠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다. 서연아, 아빠는 지금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곧 올 거야. 그 말에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다시는 아빠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온다. 오성태는 젖은 창에 손을 얹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70의 나이에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그는 더 이상 교수도 박사도 아니다. 그저 손녀를 키우는 할아버지일 뿐이다. 자신의 연금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모아 아내와 함께 꾸몄던 집을 팔았다. 벽지마다 둘이 나누었던 계절이 묻어있던 그 집을 떠나 서울 외곽의 작은 반지하 전셋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노년의 시작을 실감했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겨울에는 손녀를 담요로 감싸 업고 어린이집까지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강북초등학교 장학생 선발 공고를 보게 되었다. 모호자의 학교 봉사 참여 시 우선 선발, 그 조건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은 글씨로 적힌 단서. 청소 협조, 포함 가능. 그것은 그에게 운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학교는 20년 전 그가 교사 연수를 지도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자신의 제자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학교. 그 순간 오성태는 깨달았다. 자신이 돌아갈 곳은 강단이 아니라 복도라는 것을. 그리고 가르칠 손이 아니라 닦는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오성태는 서랍 깊숙이서 교수 명패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그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었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노란 조끼를 입고 학교 지급 운동화와 허리 보호대를 착용한 첫날, 오성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청소 도구함 안에서 대걸레를 꺼내는 순간, 그의 등은 더 깊이 구부러졌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교육자의 열정이 살아 있었다. 첫날 바닥은 낯설고 무릎은 시큰거렸다. 쓰레기통은 냄새가 났고 창틀엔 손때가 눌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다. 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고 자신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비가 내리던 아침, 서연이 현관 앞에서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나 학교 가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꼭 편하게 해드릴 거야. 그 말에 오성태는 고개를 숙인 채 걸레 손잡이를 꾹 쥐었다. 말없이 아주 길게.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서연아. 너만은 누구보다 반짝이게 해줄게. 그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건 서약이었다. 오성태는 이제 복도를 닦으며 가르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의가 아닌 존재 자체로.
그의 이름은 오성태, 70. 복도에선 이름조차 없는 청소부이지만 서연의 마음속엔 단 하나뿐인 진짜 선생인 것이다. 강북초등학교 다목적실, 목요일 오후 3시. 겨울비는 여전히 유리창을 타고 흐르고 있다. 히터 바람이 실내를 건조하게 감싸고 학부모 회의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숨결이 공간을 채운다. 긴 테이블 위에는 물병과 두유, 견과류 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형식적 정중함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교장 정인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공간을 채운다. 네, 이화진 어머님, 발언하셔도 됩니다. 49의 이화진이 느긋하게 자리에서 일어난다. 단정한 블라우스 위에 고가 브랜드의 스카프를 걸친 그녀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연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사실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날카롭다. 요즘 학교 복도에서 일하시는 어르신 있잖아요. 그분이 손녀딸 때문에 학교 청소직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전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교장은 당황한 듯 손을 모으고 일부 학부모는 눈을 피한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화진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아이들이 오가는 복도에 노인이 대걸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본다는 게 과연 정서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요즘 애들 예민하잖아요. 정서 발달, 위생 감수성, 이런 것도 다 교육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쉰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제스처이다. 공개 수업 당일만이라도 복도에서 안 보이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찍는데 뒤에 누가 청소복 입고 서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 말은 당당하게 뱉어진다. 노인, 청소부, 아이들 곁에 있어선 안 될 존재. 이 세 단어가 묶여 한 사람의 존재를 복도 한 구석으로 밀어내고 있다. 대화 속에는 단 한 번도 오성태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어르신, 그분, 청소하시는 분이라는 익명의 존재로 그는 지워진다. 교장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네, 공개 수업 당일만이라도 동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효율성이 묻어난다. 한 사람의 존엄보다 다수의 편의가 우선시되는 순간이다. 그 회의는 30분 만에 끝나고 그날 저녁 회의록은 교무실 프린터에서 흰 종이로 태어난다. 하단엔 이렇게 적혀 있다. 공개 수업 당일 복도 정비 담당 오성태 어르신. 동선 제한 요망. 잉크 속에 담긴 결정은 차갑고 분명하다. 프린트 한 장이 복도 청소 도구함 옆 테이블 위에 놓인다. 마치 운명처럼 오성태는 그것을 발견한다. 아무도 직접 전하지 않은 메시지.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존재를 규정한다. 그는 한참을 종이를 바라본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지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진다. 그리고 천천히 그 종이를 접는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얇은 유리잔을 다루듯. 그리고 걸레 손잡이를 다시 붙든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1000마디 말이 담겨 있다. 그날 밤 청소 도구함 안쪽 구석. 보온병 옆에 놓인 낡은 휴대전화 하나가 진동을 울린다. 빛바랜 화면이
어둠 속에서 노란 빛을 발한다. 오성태는 전화를 꺼내 든다. 그의 손끝이 떨리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응, 다 됐어. 이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결연하다.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다. 오직 구름과 비뿐이다. 하지만 오성태의 마음 속에는 작은 불꽃이 켜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결의이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그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한다. 다음 날 점심시간 4학년 일반 복도 끝 창틀 아래에서 서연이 쪼그려 앉아 있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도시락 뚜껑도 열지 못한 채 무릎을 감싸 안고 있다.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속삭임이 새어 나온다. 걔 아빠 없잖아. 엄마도 없대. 할아버지가 여기서 똥 치우는 거 다 알더라. 나 같으면 창피해서 전화 갔겠다. 12살의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책상 쪽을 향한 눈동자에는 울음이 아닌 참고 또 참은 침묵만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은 자기 부정에 가깝다.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은 아이의 소망이 형체 없이 번진다. 오성태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본다. 걸레를 놓고 다가가려다 그는 조용히 멈춰선다. 지금 다가가면 아이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임을 직감한다. 그래, 이 아이가 괜찮아질 때까지는 내가 견뎌야지. 그의 결심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이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오성태는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연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과거의 흔적들이 그를 맞이한다. 가장 아래층 천으로 감싸진 물건이 있다. 그것은 한 장의 명패이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정교수 오성태.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던 정체성, 빛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영광이 손끝에서 다시 묵직하게 느껴진다. 그는 명패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먼지를 천천히 닦아내자 반질거리는 표면 위로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젠 보여줄 때가 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걸레질하는 청소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강단에 설 준비를 하는 교육자의 목소리이다. 손가락이 명패를 문지른다. 묵은 먼지가 벗겨지고 오래 숨겨왔던 이름이 다시 빛을 발한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온다. 그 희미한 빛 아래 오성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진다. 진정한 교육은 강단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그를 채운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가르침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그는 청소부가 아니다. 그는 교단 위가 아닌 복도 바닥에서 가장 값진 수업을 준비하는 교육자이다. 그의 교실은 복도이고 그의 칠판은 반짝이는 타일이며 그의 학생은 모든 아이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누구보다 빛나야 할 서연인 것이다. 공개 수업 당일 강북 초등학교는 이른 아침부터 들뜬 분위기에 쌓여 있다.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에는 분주한 발걸음이 오간다. 67살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류를 정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새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낸다. 강당 안으로 들어서면
무대 양옆에는 사랑합니다. 학부모님이란 글귀가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다. 배경에는 아이들이 색종이로 오린 꽃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린다. 앞자리에는 정장 차림의 교사들, 촬영 장비를 든 아빠들, 그리고 각종 명찰을 단 VIP 학부모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 중앙 회색 코트를 입은 이화진이 앉아 있다. 그녀의 입꼬리는 옅게 올라가 있지만 날카로운 눈동자는 무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 교장 정인수는 연단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간간히 이마에 땀을 닦는다. 오늘은 학교의 얼굴을 보여주는 중요한 날이다. 그때 무대 중앙에 놓인 명패 하나가 조용히 시선을 끈다. 초청연사 제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CN 교육실천가 오성태. 그 글자를 본 순간 회의장 전체에 작은 동요가 일어난다. 저게 실수 아니야? 오성태, 설마. 그 청소부 아저씨. 이런 속삭임이 흐르는 가운데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의 손에 들린 물잔이 미세하게 떨린다. 조명이 밝아지고 무대 위로 천천히 한 남자가 걸어온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더 이상 복도 끝 청소부가 아니다. 검은 와이셔츠 위에 걸친 오래된 회색 니트는 소박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품위가 느껴진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향해 선 오성태의 눈빛은 잔잔하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살아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에서 2년 동안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해온 사람, 오성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청중을 압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럽지만 그 단단함은 강당 구석구석까지 전달된다. 순간 강당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진다.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소곤거림조차 멈춘다. 오성태는 고개를 들어 객석을 천천히 둘러본다. 그의 시선에 교장, 교사들, 그리고 특히 이화진이 포착된다. 저를 처음 본 날 어떤 어머님은 제게 말했지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요? 아이들 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는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비난이나 복수의 미소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표정이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일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닦은 건 바닥이 아니라 아이들의 존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 나온다. 교사들은 서서히 고개를 드는데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점차 깨달음이 번진다. 교장의 눈은 깊은 주름 사이로 흔들린다. 그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점차 존경으로 변해간다. 오성태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그것은 20년 전 이 학교에서 교사 연수를 지도하던 모습이다. 젊은 그의 모습 뒤로 교장 정인수를 포함한 여러 교사들이 보인다. 이 학교와 저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의 선생님이었고 지금은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깊어진다. 누군가는 저를 늙은 청소부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사람의 길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고 한 번도 화장실을 대충 닦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 그것은 대걸레를 쥐던 손과 동일하지만 이제는 교육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왜냐고요? 그 아이들이 딛는 길은 그들의 마음과 닮아 있으니까요. 제가 복도를 닦는 모든 순간은
가르침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노동의 존엄성, 겸손의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 지위나 명예가 아닌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친다. 회의록 복사본이다. 공개 수업 당일 청소인력 동선 제한. 참 고맙더군요. 적어도 저는 아이들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교장은 눈을 감고 이화진은 의자 팔걸이를 꼭 잡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번진다. 오성태의 연설은 계속된다. 그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의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이다.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난다. 12살의 김서연이 조용히 일어선 것이다. 교복의 셔츠가 약간 구겨져 있고 두 손은 떨리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하다. 수업 중임에도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를 주변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저 사람은 제 할아버지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울림은 강당 전체를 가득 채운다. 수줍은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번지며 그녀는 계속해서 말한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학교에 오셔서 우리가 걸을 복도를 깨끗하게 닦으세요. 그리고 저에게 늘 말씀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친다. 서연 옆에 앉아있던 친구 김서만, 12살의 그 아이가 두 손으로 서툰 박수를 보낸다. 곧이어 1명, 2명. 아이들이 일어서고 박수가 이어지고 교사들도 따라 일어선다. 마침내 교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성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다. 오직 이화진만이 혼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한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꼭 다물어져 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습기가 맺힌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심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마주한 순간의 깨달음이다. 무대 위 오성태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진다. 그 순간 아들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예요. 이제 그는 그 말에 대한 답을 찾았다.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그렇다면 나는 나답게 살아가겠다. 연설을 마친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온다.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의 눈빛 속에서 그는 여전히 겸손한 걸음으로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간다. 그의 뒤에는 박수의 물결과 함께 침묵 속에서 자란 존경이 따라붙는다. 이제 오성태는 단지 청소부가 아니다. 그는 이 학교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교육의 얼굴이다. 낮은 곳에서 높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자인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대강당, 봄 기운이 묻어나는 3월의 어느 토요일.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린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천천히 떠오른다. 아이들이 웃으며 걷는 복도, 그리고 그 옆을 조용히 대걸레로 닦고 있는 오성태의 뒷모습. 그 이미지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깊다. 스크린 아래에는 2025 교육 실천가 특별감사패 수여 오성태라는 글자가 반짝인다.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교육 관계자들,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교육을 보여준 한 분의 실천가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온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는 듯한 열기가 느껴진다. 무대에 오른 교장 정인술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한 존경이 담겨 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조용했던 분,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지만 가장 큰 교훈을 주신 분께 이 상을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진심은 선명하게 전달된다. 박수 속에 오성태가 무대로 천천히 걸어 올라온다. 회색 바람막이 위에 달린 이름표에는 더 이상 학교 정비 담당이 아닌 교육 실천가라고 적혀 있다. 그의 오른손에는 감사패가, 왼손에는 떨리는 감정이 쥐어져 있다. 마이크 앞에 선 오성태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한다. 지난 시간들, 복도를 닦던 순간들, 무시당하던 기억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는 현재까지.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감사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다. 나는 이 학교에서 매일 새벽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아이들이 걷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 서연이 걷게 될 내일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는 그의 눈에 손녀 서연이 앉아 있는 모습이 들어온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부심의 눈물이다. 그녀 옆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다. 더 이상 그녀를 놀리는 아이는 없다. 오히려 서연의 주변에는 그녀를 존중하는 눈빛들이 모여 있다. 오성태는 계속해서 말한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도를 닦는 일에서도, 쓰레기를 줍는 일에서도, 그리고 누군가의 눈길을 감당하는 일에서도 그의 말에는 평생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 그때 객석 한가운데서 한 여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이화진이다. 그녀의 표정은 과거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한 뉘우침으로 가득하다. 두 손을 모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오성태 선생님, 그때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 사신 진짜 교육자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묻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다. 강당 안에는 잔잔한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화진을 따라 몇몇 학부모가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집단적인 사과이자 한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순간이다. 오성태는 이화진을 향해 미소 짓는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나 승리감이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어머님. 하지만 사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이화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순간 무대 옆 출입문이 열리고 흰색 셔츠를 반듯이 여민 서연이 무대로 걸어 나온다. 교복 가슴팍에는 학년 대표 배지가 달려 있다.
바뀌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의 놀림거리였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히 무대에 오른다. 마이크 앞에 선 서연은 떨리는 손끝을 감싸며 말한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매일 새벽 저를 위해 복도를 닦아주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을 닦은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닦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강당 전체를 울린다. 계속해서 서연은 말한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이 당신을 빛나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하다. 그 말에 아이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지고 서만은 조용히 손뼉을 친다. 이제 그는 서연의 친구이다. 곧이어 전교생이 일어서고 박수는 파도처럼 번져간다. 교사들,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오성태와 서연을 바라본다. 감사패를 받은 오성태는 서연과 함께 무대 위에 서 있다. 할아버지와 손녀 두 사람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친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들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이며 이제 그들을 인정하는 세상과 함께하고 있다. 며칠 후 강북초등학교 1층 복도 한쪽 벽면에 작은 명패가 새로 걸린다. 명예 교사 오성태라고 쓰여진 그 명패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진정한 교육은 칠판 위에서가 아니라 발밑의 삶에서 시작된다. 그 글귀는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조용한 울림을 준다. 아침 6시 다시 새벽 공기가 복도를 스쳐 지나간다. 보온병 하나, 낡은 운동화, 그리고 점퍼 주머니에 접혀 넣은 손녀의 발표문. 오성태는 여전히 복도를 닦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문이 열리고 서연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이제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걷는다. 할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수치심이 없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직업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본다. 오성태는 창문 너머로 웃으며 손을 흔드는 서연을 바라본다.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싼다. 그 따스함 속에서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처럼 떠오른 한 얼굴을 본다. 연락 없는 아들, 준우. 그리고 준우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오성태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성태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하지만 똑같이 진실하게. 오성태는 조용히 웃으며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던 모든 날을 떠올리며 천천히 속으로 말한다. 그래. 언젠가 저 아이가 내게 보여줄 거다. 나는 아버지였다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다고. 복도 끝에서 그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본다. 수년간 답장 없던 아들의 번호. 오늘따라 그 번호를 다시 눌러보고 싶은 충동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윽고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 그것은 미국에서 온 준우의 목소리이다. 오성태는 오랜 침묵 끝에 말한다. 준우야.
내 딸 서연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단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내 준우의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한다. 정말요? 서연이가 제 얘기도 해요? 오성태는 미소 짓는다. 물론이지. 내 딸은 항상 아빠를 기다리고 있단다. 통화를 마치고 오성태는 다시 대걸레를 붙든다. 아이들이 곧 걸어올 복도를 닦으며 그는 오늘이 새로운 시작임을 느낀다. 가장 조용한 그 길 위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수업이 펼쳐지고 있다. 존중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수업. 나는 오늘도 복도를 닦는다. 이보다 값진 수업은 없다. 그의 마음속 다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이다. 교육은 가르치는 내용보다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이 비롯된다는 것을. 오성태의 걸레질은 계속된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 영원한 교육자의 여정인 것이다.